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외도 피해자에서 외도 행위자로. 둘째, 부부의 자존감은 유유상종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다루어 볼까요? 외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외도 피해자였던 분이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벌어질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동의와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외도와 직면했던 분들이나 이혼 전 외도 피해자였던 분들 중 결혼 생활 속에서 혹은 이혼 후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외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경우와 직면하면 당황해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담 이론 중에는 치료되지 않은 상처와 역사는 당대 혹은 후대에 반복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독자 집안에서 중독자가 나오거나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란 분이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는 경우죠. 이런 면에서 외도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데요. 행복과 불행이 존재한다면 외도의 대물림이 불행이죠. 왜냐하면 아픈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외도 직면 후 치료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신 부부가 외도와 직면하였고 혹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세대에서 외도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외도 관련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외도 피해자였을 당시에는 자기 사전에 외도는 없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외도의 유혹과 욕망이 다가올 때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이 약해지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외도에 빠지기도 하고 외도 진행 중에도 외도에 대한 경각심과 감수성이 떨어지죠. 부모도 외도했는데 뭐가 문제야?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무덤까지 비밀로 유지하면 되지 라면서 자기 합리화와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이 외도 행위자의 심리인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으며 외도 피해자로서 아픔을 겪은 분이 외도 행위자가 되어 또 다른 외도 피해자를 만들고 아픔을 준다는 것은 불행이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외도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참고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부의 자존감은 유유상종한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 사고일까요? 자기 도취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존중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유사한 단어로 자기 위로, 자기 격려, 자기 사랑, 자기 수용, 자기 용서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 자존감이 건강한 분들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격려할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경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의 위로와 격려, 공감과 배려 등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울러 자존감이 낮거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감정, 즉 우울, 불안, 분노, 공포, 의심 등등에 취약한데요. 이로 인해 일상이 허물어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어려움과 고통,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하면
회복 탄력성과 자신감, 그리고 효능감 등이 떨어지면서 같은 어려움도 더 과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 아세요? 부부의 자존감은 평준화된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부의 자존감은 유유상종한다라고 했는데요. 실내로 외도권을 한번 다루어 보죠. 외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욕망과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으며, 오늘 주제처럼 자존감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자존감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외도는 외도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죠. 이 말은 외도 행위자의 자존감이 낮아서 벌어지는 행위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존중하지 않지만 타인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과 행동, 그리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허기를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 무심하죠. 따라서 외도 행위자는 외도 이전에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래서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하향 평준화로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싸우며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에서 자존감 낮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판단 및 해석을 하죠. 결국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다 보니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존중감도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부부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회복하며 치료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노력, 정보, 방법 부족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외도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부부는 자존감 향상과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편향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판단과 해석을 지양하고 자존감 높은 사고와 행동, 그리고 판단과 해석을 위한 인지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자존감은 수시로 변동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유상종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한 사람의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부부의 자존감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도와 같은 사건과 직면하였다면 부부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회복하는 상담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외도 피해자에서 외도 행위자로, 그리고 부부의 자존감은 유유상종한다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